금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참 미국 증시 여러 가지 이슈는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하긴 했군요.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은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한 20포인트 올려놓은 건 이제 야금야금 지금 다 까먹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후광통에 또 한번 뒷전으로 밀려났었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때문에 좀 힘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해피엔딩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국면에 왔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보실까요? 11월 결과고요. 보통 경제 지표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좀 펜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1월 달 결과다라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수치를 보면 헤드라인 넘버가 40.8이 나왔어요. 거의 빅 서프라이즈 수준이고요. 이제 필라델피아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뭐 울산이나 창원처럼 중공업 지대 이런 지역이거든요. 11월 결과 40.8 보시죠. 예상치 18.5보다 2배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전월보다도 역시 2배가량 올라갔고 20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요. 이 주황색 있잖아요. 네, 커런트.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수직 상승하고 있는 이 구간에 들어있죠. 보통 안 그래도 제조업 지표는 10월, 11월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해서 생산을 막 늘리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좋았던 폭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1993년 12월 내 최고니까 20년 내 최고 맞죠. 그 다음에요. 이번에 이제 스페셜 퀘스천에서 고용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보겠다. 보시다시피 거의 50%가 넘는 50% 한 중반 정도 되는 여기 50인데요. 이 사람들이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로 보시면은요. 이제 어떻게 좀 업황을 선행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신규 주문 요게 전달 17.3에서 이번에 35.7로 나왔죠. 거의 2배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운송 있죠. 10번트. 요것도 거의 2배. 16.6에서 31.9로. 그 다음에 요 고용지수 있죠. 이것도 12.1에서 22.4로. 거의 다 그냥 이 따블이 나왔습니다. 속된 말로.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의 이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경제 지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택 지표가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기존 주택 매매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상을 상회했네요. 10월 결과 0.4%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1.5% 증가를 기록했고요. 10월 중에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526만 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회색 바 그래프가 기존 주택 매매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나이키 커브를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 모기지 금리거든요. 역동조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최근 들어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기존 주택 매매가 좀 부양 효과를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프레디 맥에서 매주 공시를 하는 이 모기지 금리 동향 보셔도 이제 3% 후반대까지 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연준이 이걸 보면 되게 흐뭇해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채 매입을 심지어 이제 종료를 했는데도 금리는 더 떨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패권 강화를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거의 거리낌이 없고요. 어떤 이제 걸림돌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쭉 밀어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기존 주택 매매는 모기지 금리 하향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 우리 생산자 물가지수 PPI 나왔었죠. 이틀 만에 CPI 나왔는데 이거 바로 넘어가서 보실까요?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헤드라인 넘버가 10월 소비자 물가가
약간 하락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역시 이것도 깨고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동향 보시면은요, 이제 이게 MOM이거든요, 월간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0.1에서 0.2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연초 한파 폭설로 내려앉았던 게 좀 해소되면서 봄 돼서 4월, 5월에 확 올라갔다가 역시 좀 역부족이었다. 많이 올라갔던 만큼 많이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다시 V자 반등을 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식료품하고 에너지 같은 변동폭이 큰 재화와 용역을 다 뺀 근원 소비자 물가는 0.2% 증가를 기록해서 기존의 이제 전문가 예상치보다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이걸 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좀 약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오고 나서 2009년도부터 연준이 양적 완화로 계속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주는데 이 물가가 참 귀신같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말 실물 경제의 어떤 이런 선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물가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줬습니다. 물론 연준의 양적 완화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매파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자, 오늘 경제 지표가 많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 이슈로는 이걸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앞에서 보다시피 예상 밖의 증가를 보였잖아요. 펀더멘탈이 견조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순환.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기업 실적도 늘어나고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사람들은 고용에 대한 낙관론이 생기니까 소비를 늘리고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이 펀더멘탈의 견조함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CPI 결과는 미국 증시에 이거 괜히 물가 인플레만 부풀려져 가지고 연준 출구 전략 앞당기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보다는 오늘 같은 날 보니까 진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출구 전략을 고안하고 금리를 올리더라도 어떤 미국 경제의 자생력이 충분히 있구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결과는요, 보기도 전부터 김을 빼놔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고용보고서의 집계 기간이 아닌 결과입니다. 하지만 수치는 상당히 좋았다는 건데요. 29만 1000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도 적었고 전주에 비해서 진짜 감소가 힘들 줄 알았는데 또 추가로 지금 감소를 한 겁니다. 이로써 10주 연속에 30만 건 하회를 기록해가지고 이게 거의 2000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한 14년 만에 처음에 이런 어떤 시금석을 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주 이동평균으로 이제 보통 보잖아요. 주간 단위 실업수당이다 보니까 겨울에 추우면 사람들이 실업수당 청구하러 안 가고 이게 또 소급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 2주치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큰데 보시다시피 단기간에는 이제 반등할 기미는 안 보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경제지표는 모두 다 장밋빛입니다. 일제히.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증시 오늘 금요일장을 완전히 해피엔딩은 아니더라도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요.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다 보니까 오늘 약간의 기술적 반등 정도 한다고 해도 감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요. ABC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50개조의 절반이 눈폭풍을 맞았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막 거리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막 뛰어가고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저런 이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1년 내내 눈 한 번 안 오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은 넘어갔고 재작년에 한 번 이랬었거든요. 이 뉴스를 우리가 왜 보느냐. 미국 갈 것도 아닌데. 바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거고요. 이게 참 이래서 경제와 주식이 정말 힘든 게 올해 유가도 많이 하락하고 해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다 했죠. 근데 이런 또 날씨라는 변수가 지금 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수혜주는 뭔지 아세요?
날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갈 경우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 이거예요. 아마존 오늘 1.2% 올랐죠. 그 다음에 알리바바 0.92%, 1% 가까운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눈폭풍이 재작년처럼 또 불어와서 사람들 트래픽이 묶일 수 있지만 온라인은 견제하다.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하는 일본 뉴스 보겠습니다. 니온 게이자에 보시겠습니다. 일본 중의원 오늘 그 해산 발표를 할 것이고요. 이제 3주 뒤인 12월 14일에 조기 총선을 오늘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달러 엔에 또 한번 꿈틀할 여지가 있을까요? 118엔 지금 초반대에서 완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MSCI 한국지수 보시면은 최근에 58선에서 56선까지 내려오는데 너무 그냥 스트레이트로 왔다 이거예요. 이거는 달러엔 환율의 급등,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이제 시장의 환율 불안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반대로 어깃장을 놓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는 현재 코스피 지수 때문에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